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총선 결과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미국 물가지수에 코스피가 2,700선을 두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봄 기운을 만끽할 새도 없이 주식시장에 불어온 갑작스러운 찬바람에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대내외 변수들로 오리무중에 빠진 4월 증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40 총선 후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진 가운데 밸류업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탔던 금융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금융주를 비롯한 관련주에 대해서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분석과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잠시 후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놓인 밸류업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반도체주는 여전히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나란히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매서운 상승 기세를 보여줬는데요. 식을 줄 모르는 반도체주 열풍 속에서 다음 주 상승을 주도할 탑픽 종목들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태훈,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4월 들어서 국내 증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2,7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변동성을 키우는 이벤트가 많았죠. 먼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악재 요인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CPI 발표가 있었는데 다행히 PPI가 조금 받쳐주긴 했어요. 6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서 굉장히 설왕설래만들이 많은데 아마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제일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 이상으로 급등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나 그다음에 브렌트유가 90달러 이상 올라간 것, 그다음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77원까지 급등을 한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호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승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악재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일단 조정으로 좀 흐름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2650과 2600포인트가 지지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선까지는 좀 감당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850포인트가 지지선이긴 한데 여기서 잠깐 더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위험 관리만 철저히 하면서 그렇다고 코스닥 지수나 거래소 지수가 뭐 폭락을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시고 가격 부담에 따른 조정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가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섹터별 힙이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선거 전부터 저PBR 관련주 약세를 보이기도 했죠. 네, 뭐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한데 총선 한참 전부터 저 PBR주들은 약세를 보였고요. 그와 함께 코스피 지수도 조정 분위기가 계속되었는데 사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붕괴가 더욱더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총선 직후인 전일에 개파락이 좀 크게 들어왔었는데 이때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금투세 폐지 등 여권이 추진하던 증시 부양책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파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내 이제 상승 흐름을 되찾으면서 시초가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보였고요. 이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정책 발의 초반에 강세 이후에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저 PBR 관련주들은 오히려 좀 실망감을 많이 주면서 명분을 잃기도 했었는데요. 추후 정책 보완을 예고했지만 총선 결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는 것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투세 폐지도 전면 백지화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좀 손을 볼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밸류업 수혜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됐다는 분석과 함께 변동성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밸류업 수혜주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까요? 정책 모멘텀을 상실했다. 큰 영향이 없다. 실적 동반한 저 PBR주를 주목해야 된다. 지금 의견이 살짝 엇갈리고 있는데 김영구 대표님은 이제 밸류업 추진 동력이 좀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나 보네요. 네,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은 당장 금투세 폐지라든가 과세 유예 연장 이런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따라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쓸모 있는 추진 또 대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밸류업 관련주들은 당분간 힘을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을 보면 15만 원 근처까지 반등을 주는 척하다가 다시 또 떨어져서 14만 원 왔죠. 모두들 저 PBR주 이런 쪽으로 뭐 금융주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물려 있을 거예요. 그 물려 있는 분들이 반등이 오길 기다리지만 그 반등은 되게 약할 거고 오히려 또 추가적인 하락 동력을 얻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라든가 아니면은 보유한 거를 계속 가져간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김태훈 대표님은 이번 총선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로 인해서 밸류업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도 상법 개정안과 그리고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는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추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밸류업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됐었죠.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비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주가 방어에 나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월 넷째 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순매수량이 현대차는 240만 주, 삼성물산 97만 주, KB금융 45만 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량으로 주식을 사 모아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방어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주가 탄력성이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로는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이 좋은 반도체와 피부 미용 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저 PBR 종목 가운데 이제 실적으로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에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먼저 일단 밸류업 수혜주들이 무조건 저 PBR주들만이 끌어올려진 게 아니고 네.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와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오히려 앞세워서 반등을 많이 해줬습니다. 반등이 아니고 상승을 뭐 엄청난 폭으로 하면서 현대차가 전성시대를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저 PBR주 안에서도 섹터별 그리고 이런 실적별로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주 섹터 부분을 좀 많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전기차 업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품주들 자체의 실적적인 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 행보를 현대차와 기아차가 걷고 있는데요. 호실적을 내는 데 성공했고 지난 해에 올렸었던 실적이 너무 호실적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실적이 부담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실적을 올린 만큼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설비 투자에 걸맞는 생산 라인이 가동이 된다면 그만큼 부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생산 라인 중심의 증설과 투자로 인해서 부품 업계들
점진적인 성장, 지속적인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공업과 같은 종목들, 저 PBR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 PBR주에 연계돼서 엮여 있는 실적주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2차 전지 대장주격인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액면 분할은 거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에코프로 주가 이달 들어서 18% 이상 하락하면서 또 액면 분할 발표 이전 수준으로 좀 내려왔죠. 네. 일단은 액면 분할에 대한 마법은 끝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겠고요. 네. 이렇게 하락하게 된 것은 실적 저하라든가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원재료 가격 역시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에코프로 실적이 매출액이 7조 3천억에 비해서 28% 정도 늘기는 했는데 영업이익은 1% 정도 급감을 했죠. 6,132억 원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 액분만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무게는 아마도 빚어진 솜 이불처럼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그런 것이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분의 1 액면 분할로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문턱이 낮아질 전망인데 과거 사례를 감안했을 때 액면 분할이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또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액면 분할 공시가 나오면 조금 들고 계실 때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액면 분할이 발표되고 대부분은 하루 이틀짜리 단기 재료로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때로는 발표 이전보다 주가가 더 빠지기도 합니다. 액면 분할로 주가가 꾸준한 강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세 가지 정도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주주의 비율이 낮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이 부족할 것. 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꾸준한 상승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비추어서 에코프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면 분할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 퍼시픽이 있는데요. 2015년에 3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액면 분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주주들의 비율이 30% 미만에서 5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액면 분할을 결정하고 급등했던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의 효과라기보다는 한농화성과 같이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실시한 적이 있죠. 그리고 지난해 총 7개 종목이 액면 분할을 실시했는데요. 모두 다 액면 분할 후 재상장 후에는 다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는 어떨까요? 액면 분할 이후 매수해 볼까 아니면 관망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 에코프로 살까 말까라는 물음에 근소한 차이로 안 산다라는 의견이 앞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세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볼까요? 오는 25일부터 액면 분할된 주식으로 거래를 재개하는 에코프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매수는 금물이다, 상승은 어렵다, 매수할 이유는 없다. 세 분 모두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이유 좀 들어볼게요. 아직 매수는 시기상조다. 네. 2021년 4월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할 때 정민 아나가 물어보셨어요. 이 네. 카카오를 매수해도 될까요? 아닐까요? 네. 물어봤을 때 제가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가격이 11만 원, 10만 7천 원이었어요. 그때 하고 나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고점. 정확히 좋은 수익률을 갖다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카카오는 상승 모드를 타는 분위기였고 이번 에코프로는 달라요. 154만 원 고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패턴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하면 무게가 5배로 더 늘어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빚어진 솜 이불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거의 6개월 이상 앞으로 힘을 못 쓰고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질질 흘러내릴 겁니다. 단 진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여기서 크게 특별하게 나올 게 없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진짜로 몇 년 보고 가져가는 분들 빼고는
이 종목을 싹둑 잘라버리는, 미련을 버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보유한 분들이 가장 고민이실 것 같은데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에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입니다. 당연히 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종목이고요. 자회사들의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가 나와야지 주가 상승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3분기 이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가형 전기차 양산과 함께 전기차 시장이 조금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유하신 분들이 손실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액면 분할 후에 9만 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조금 설정을 하시고요. 9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9만 원에서 지지 라인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3분기까지는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